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우리, 먼저 칠판을 보시고,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이게 끝이라고 그러는데, 이번 주까지만 잘 참으시고, 불 꺼졌죠? 19번 보겠습니다. 19번, 1-1 행정소송제도 19번 보시면, 행정소송법상 법률상 이익에 관한 판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뒤쪽에 모아져 있겠죠? 예, 그렇죠. 네. 첫 번째, 환지 처분이 일단 공고되어 효력을 발생하게 된 이후에는 환지 처분이 절차를 처음부터 환지 처분에죠. 환지 처분에 절차를 처음부터 밟지 않은 한 그 일부를 떼어 환지 처분을 변경할 길이 없으므로 환지 처분의 일부에 대하여 취소나 변경, 무효확인소송을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 그랬습니다. 네, 이거 같은 경우에도 우리 환지 처분인데요. 환지하고 비교해 보시면 환권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환지라는 게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공용부담법 파트인데 강론 파트예요, 강론 파트. 근데 총론에 출제가 됩니다. 출제가 되니까 이건 뭐 지금 법률상 이익이니까 행정소송 문제가 맞고요. 여기 강의실 별로네. 네. 처음에만 좋았네요. 환권은 권리의 교환 분합입니다. 권리의 그 다음에 환지는 토지입니다. 땅, 토지의 교환 분합. 여기 말하는 것이 환권과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재개발조합, 재건축조합 이런 걸로 이제 익숙하게 알고들 계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환권 얘기에서부터 한번 끌어내 볼까요? 환권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첫 번째, 그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준비 단계로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단계가 있는데 그 조합을 만들기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단계가 있었죠. 승인 단계가 있고 그다음 두 번째 이제 조합을 설립하는 단계, 설립 인가를 받는 단계가 있었습니다. 설립 인가를 받고 그 다음에 사업 시행 계획에 대한 인가를 받아요. 이제 조합이 만들어졌죠. 조합이 만들어졌으면 이제 어떤 식으로 재개발 사업을 실시할 것인가 그 사업 계획을 작성을 한단 말이에요. 그 사업 계획 또 다시 이제 조합원들한테 총회에서 결의를 통해서 통과를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승인을 받게 되죠. 사업 계획에 대한 사업 시행 계획에 대한 인가.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어떤 식으로 재개발 사업을 진행할 것인가가 결론이 났으면 동의까지 받아놓은 상태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 왜 이렇게 열악하지?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아파트를 만들었을 때 분양받을 사람들한테 분양 신청을 받아요. 분양 신청을 받고 분양을 안 받을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돈 받고 나가는 거예요. 보상금 받고 청산하고 나가게 되는 건데 그 사람들이 이제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관리처분 계획에 대한 인가를 이렇게 받게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첫 번째 게 이게 강학상 인가예요.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이 인가가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거 조합 설립 인가는 종전에는 이제 인가로 받다가 지금은 인가 플러스 특허, 보통 특허라고 말을 하죠. 특허로 보고 있고 그 다음 사업 시행 계획 인가하고 뒤에 있는 관리 처분 계획 인가는 강학상 인가에 이렇게 해당을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분양 처분이 나와요. 분양 처분이 이렇게 나오고 분양 처분 이게 이전고시라고 하거든요. 이전고시. 그러니까 이제 권리가 이전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권리가 이전되었다. 분양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럼 이제 종전에 자기의 토지나 아니면 건물에 대한 소유권, 권리가 이제 상실되고요. 새로운 토지나 권리에 대한 권리를 이제 취득을 하게 되는 게 이제 분양 처분이에요. 그런데 이 분양 처분이 이미 나왔단 말이에요. 분양 처분이 이미 나왔다. 그러니까 분양 신청을 했었던 조합원들한테요, 그 아파트를 다 분배를 한 거예요. 다 분배를 끝냈습니다. 끝냈는데 그 중에 조합원 한 명 갑이라는 사람이 나한테 왜 이 아파트를 준 거냐 라고 하면서 소송을 제기하면 되겠냐 이거예요. 될까요? 안 될까요? 여기다가 이미 분양 처분이 나온 상황인데 그럼에도 이 관리 처분 계획 이게 잘못됐던 거다 라고 해서 이렇게 소송을 제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다 배분이 된 상태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 거 하나 바꿔주게 되면 전부 다 바꿔야 되는 거야. 전부 다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협의 수익이 인정이 안 된다라고 보고, 예, 이럴 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 그거랑 같은 얘기인 거예요, 사실은. 여기서 지금 이미 환지 처분이 나왔잖아요. 환지 처분이 일단 공고돼서 효력이 발생을 했다. 그러면 이제 서로 땅을 뭐 100명이라고 쳐봐. 100명의 땅을 전부 다 교환 분합을 시켰어요. 교환 분합을 시켰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을, 병, 정의 땅을 가져갔을 수도 있어요. 일부를. 그 다음에 을이 뭐 A, B, C의 땅을 가져갔을 수도 있고 이게 엄청 섞여 있단 말이에요. 엄청 섞여 있기 때문에 예, 이미 환지 처분된 다음에 그것을 다투는 것은 허용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 뒤집어 엎어야 되기 때문에. 다음에 소음 배출 시설에 대한 설치 허가가 취소된 후에 그 배출시설이 철거되어 다시 복구 등을 통해서 배출시설을 가동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다시 가동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처분이 위법하다는 점에 대한 판결을 받아가지고 뭐가 위법한 거죠? 설치허가 취소 처분이죠. 설치허가 취소 처분. 예,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았어요. 그래서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송을 해서 이를 원용할 수 있다면 예, 그 설치허가 취소 처분에 대해서 취소를 구할 법률상이익이 있다. 두 가지 측면이 나와 있네요. 두 가지 측면이. 협의 수익에 대한 얘기하는 거죠. 12조 2문에 협의 수익 얘기를 하는데 예, 첫 번째는요. 원상회복 불가예요.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 이게 이제 원칙적인 부인 사유가 되는 것이죠. 협의 소익의 부인 사유가 발생을 했다는 말입니다. 효리상 인가였죠. 효리상 인가. 효는요, 처분 효력 소멸입니다. 예, 리는요, 이익 침해 해소입니다. 상은요, 원상 회복 불가입니다. 그 다음에 인가는요, 기본 행위와 인가입니다. 이와 같이 효리상 인가에 걸리게 되면은 원칙적으로 협의 수익은 부인됩니다. 그럼 이제 각하 대상이 된 건데, 근데 이제 부수되는 이익이 있으면 되는 거죠. 여기서 부수되는 이익이 있으면요, 예외 사유. 예외 사유로서 부수되는 이익이 인정이 되면은 그러면 협의 수익이 인정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부수되는 이익 안에다가 뭐를 넣겠냐? 지금 다시 복구하는 게 안 된다고 했잖아요. 복구하는 게 안 된다고 했으니까 내 분필 여기 왜 올라있지? 예, 원상회복 불가 상황은 발생을 한 게 맞습니다. 김만식 선생님 거구나. 예, 여기서 이제 국가배상을 걸어보자 이거예요. 국가배상. 국가배상을 걸어본다. 과연 이게 협의의 수익을 인정하는 예외 사유로 인정이 될 수가 있겠느냐? 근데 이거는 뭐가 인정이 되냐면 비로소가 나와야 돼요. 비로소. 별로네요, 이거. 예, 비로소 세 글자 나와야 됩니다. 비로소. 비로소 이런 소가 있어요. 그래서 비로소 취소 판결을 받아야지만 비로소 가능한 부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취소 판결을 받아야만 비로소 권리회복이 가능한 부분이 있을 때 부수되는 이익이 인정되고 예외적으로 협의 수익이 인정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취소 판결을 받아야지만 국가배상이 가능한 거냐?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서 뭐가 떠올라요? 여기서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 문제죠. 선결 문제.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 문제에 대한 논의가 나오는 거고 행정행위의 효력으로서의 구성요건적 효력은 적법성 추정의 힘이 아니라 유효성 추정의 힘이란 말이죠. 만약에 그것이 적법성 추정의 힘이라고 한다면 국가배상 청구송을 제기했을 때 그 처분의 위법 심사를 민사법원이 권한 없는 법원이 할 수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적법성 추정의 힘이 아니라 적법 위법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 구성요건적 효력이 미치는 게 아니라 유효 무효 부분에 대해서 효력 부분에 대해서만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선결 문제에 대한 심사가 가능합니까? 여기서의 선결 문제는 위법 심사죠. 효력 심사가 아니라 위법 심사 가능하다는 거죠. 가능하다. 민사법원도 국가배상 청구송의 수서법원도 스스로 저 처분의 위법성 여부를 심사해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취소 판결이 여기서 나와야만 협의의 수익이 인정돼서 소송이 계속되고 본안 판결이 나와줘야만 비로소 국가배상이 가능한 것은 아니는 거죠. 그럼 국가배상이라는 것이 원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부수되는 이익으로 작용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럼 협의의 수익은 결국 없다. 이게 결론이 되는 것이죠. 재처분의 전력이 장래의 제재처분의 가중요건 또는 전제요건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가중요건 규정 얘기하는 거죠. 가중요건이 행정규칙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가중처분을 받을 불이익을 이유로 이미 실효된 제재처분에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행정규칙으로 되어 있다. 이건 뭘 바꾸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판례가 현재 위험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현재 위험. 예, 현재하고 위험이라는 것은요, 같이 양립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위험이라는 것은 언제나 장래에 발생하는 문제가 되는 것이니까, 예, 분명히 장래 문제지만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현재 문제로 봐야 된다. 이거예요. 장래 문제이지만은 현재 문제로 봐야 된다. 2007년도 하수도,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자 사건 이전 이후에서 바뀐 부분만 체크하면 되죠. 바뀐 부분, 뭐가 바뀐 거예요? 실강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 강의 쪽이랑 마찬가지로, 실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받은 연락처 가지고 카톡방을 파드리도록 할 거고, 인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인강분들의 연락처를 알아낼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우리 배운 개인정보보호법상 자기정보에 대한 것은 자기결정권, 정보주체 자기결정권 인정이 되죠. 예, 그런 거를, 예, 우리 패스원은 철저히 준수를 하고 있어요. 예, 전 다 똑같거든요. 수업을 할 때. 예, 신림동에서도 그 신림동에서 인강하고 다 내놓으라고 하거든요. 예, 그쪽은 내놔 그러면 바로 프린트해서 줘요. 갚게 그리고 가져가요. 그리고 내가 그냥 입력하면 끝나는 거잖아. 그러면 이제 카톡방이 만들어지고 거기다 막 자료랑 질문 답변 이거 올려준단 말이에요. 필요한 것들을. 예, 그런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은 사이트에서 공지엔 자료라는 게시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쵸? 게시판이 있고 거기 가면 제가 되게 여러 가지 많이 올려놨어요. 예, 이거저거 많이 올려놨는데 근데 그곳을 잘 이용들을 안 해요. 그 다음에 수업 안에서 필요한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을 오픈하는 데 있어서 좀 이렇게 비밀 자료 이런 거 있잖아. 우리끼리만 공유해야 되는 거, 수업 시간에만 사용하는 거. 예, 그런 것들을 다 오픈할 수도 없고 그래서 카톡방을 제가 좀 많이 활용을 합니다. 예, 그리고서 인강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직접 메일이나 아니면은 카톡을 보내주셔야 됩니다. 카톡을. 예, 그렇게 해주시고, 예, 이제 전화번호를 바꿀 거여서 인강 들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 전화번호를 원래 그냥 알려드리는데 이제 바꿀 예정이어서 근데 바꿔도 카톡은 그냥 유지가 되잖아요. 옛날 거 가지고. 그래서 이 카톡 계정으로 밀크앤드라이스 이쪽으로 연결시키시면 됩니다. 인간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 우유앤드밥이에요. 우유앤드밥 이렇게 하시면 되고 네, 그 다음에 종전 판례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게 되면 가중 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옛날 같은 경우 뭐라고 했다? 법률상 위험이어야 된다. 예, 법률상 위험이어야만 그래야만 12조 2문에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 이렇게 봤던 거고 그 다음에 지금 같은 경우에 현재 위험해야 된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이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이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 가중요건 규정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에 따라서 예, 법률에 있을 때가 있겠지. 그 다음에 시행령에 있을 때가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시행규칙에 가중요건이 나와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훈련 같은 행정규칙에 행정규칙에 가중요건이 예, 있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법이냐 이거예요. 법규냐 아니냐, 법규다. 예, 판례 따라서 들어가시게 되면요. 판례 가지고 그냥 생각하시면 되죠. 우리는 다 판례 문제니까. 그러면 예, 법률은 당연히 법규죠. 예, 얘는 당연히 법규고요. 그 다음에 시행령 형식의 재량준칙이잖아요. 가중요건은 재량준칙입니다. 사무처리 기준, 행정규칙은 사무처리 기준이고 그 중에서 처분 기준, 그 중에서 제재처분 기준, 그 중에서 재량준칙, 그 중에서 가중요건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중요건은 사무처리 기준에 해당을 하죠. 그러면 법규행규가 되는 거잖아요. 법규명령 형식 행정규칙에서 시행령은 법규로 인정을 하고 판례가 그 다음에 시행규칙은 법규가 아니라 행규라고 보죠. 행정규칙이라고 보죠. 예, 행정규칙 형식의 행정규칙은 당연히 행정규칙으로 보죠. 예, 물론 헌법재판소는 자기구속 원칙을 매개로 해가지고 예, 그 행정규칙 형식의 행정규칙의 법규성을 인정을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그런 걸 준법규성설이라고 하죠. 하지만 이제 통설과 판례는 비법규성설입니다. 행규는 행정규칙 형식 행정규칙은 법이 아니라고 이렇게 보죠. 예, 이렇게 들어가시게 되면은 예, 얘는요 법에 근거해서 발생하는 장래 위험이기 때문에 가중요건 때문에 얘는 뭐야? 얘는 가중요건. 가중요건이고 이 가중요건 때문에 발생하는 뭐예요? 장래 위험. 이렇게 되죠. 이 진도별 모의고사가 좀 되게 안정적인가 봐. 예, 판서가 여기는 되게 안정적으로 나와요. 구도가 깔끔하게 나와. 예, 참 그런 거 좀 있는 것 같아요. 강의실이 좀 열악한데. 예, 그래서 얘는 뭐라고요? 얘는 법률상 위험이 맞죠. 법에 근거했으니까
얘도요, 법률상 위험이 맞죠. 하지만 얘는 법이 아니니까 사실상 위험이 되는 것이고, 얘는 사실상 위험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거죠. 하지만은 뭘 보시냐면은 여기에 있는 거 어디에 있든지 간에 즉 이게 법규냐 아니냐에 따라서 법규냐 아니냐에 대한 문제는 이거는 대외적 구속력이죠. 외부 구속력이 인정이 되냐 안 되냐 이게 법이냐 아니냐 문제잖아요. 성격이 법이냐 아니냐는 성질이 법이냐 아니냐는 외부적 구속력이 있냐 없냐 요거 얘기하는 거잖아. 하지만 이게 법규든 아니든 아무 상관없이 뭐는 인정이 됩니까? 내부 구속력은 인정되죠. 내부적 구속력은 당연히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그것이 설사 이 훈령에 나와 있다고 하더라도 공무원 따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르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뭐 정해진 대로 이제 집행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이건 전부 다 뭐가 돼요? 전부 다 현재 위험이 맞는 거죠. 전부 다 이것은 구체적이고 여기 가중요건에 가중제재처분의 내용이 다 규정되어 있잖아요. 어떤 장래 위험이 발생할 것인지 다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어요.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다라는 것은 반드시 발생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와 같은 장래는 반드시 발생할 것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이 맞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 판례식으로 치게 되면 이것 두 개는 협의의 소액이 인정한 큰일 났다. 네, 두 개는 되고 마음이 급한가 보다. 네. 법률상 위험 이렇게 됐을 때 얘네들은 협의소득 인정이 되고 이건 협의소득 인정 안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였다면 지금 같은 경우 협의소득이 다 인정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끝나는 거란 말이죠. 지금은 다 되는 것이다. 네, 그래서 이게 뭐 훈령 같은 데 나와 있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가중 요건이 행정규칙으로 규정되어 있다.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나와 있다는 거죠. 그럼 절로 치게 되면은 시행규칙하고 훈령 저거 얘기하는 거예요. 시행규칙하고 훈령 전혀 상관없고요. 도시환경 정비 사업에 대한 사업 시행 계획이 당연 무효인 경우에 분양 신청 기간 내에 분양 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 신청을 철회하여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토지 소유자에게도 관리처분 계획의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할 법률상이익이 인정이 된다. 도시정비 사업에 대한 사업 시행 계획이 당연 무효인 경우에 분양 신청 안 했던 사람들한테 이걸 다시 다 둘 수 있게 해준다. 이게 뭔 소리 하는 거야? 없어졌네. 이런 아까 그걸 생각을 해봐요. 구성 승인 있었죠. 그 다음에 조합 설립인가 이렇게 있었죠. 설립인가 이렇게 있었고 그 다음에 사업시행 계획에 대한 사업시행인가 강학상인가였었고 그 다음에 관리처분 계획인가 이렇게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이렇게 소송을 제기를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근데 관리처분 계획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를 하려고 하게 되면요. 이거는 뭐예요? 이 조합원들 누구한테 뭐를 분양해 줄 것인지 이거를 쭉 리스트를 깔아놓은 게 관리처분 계획이거든요. 그 리스트인데 지금 이 사업시행계획 자체가 무효잖아요. 이거 보고 판단한 거거든. 요거 한 다음에 중간에서 뭘 해요? 분양 신청을 공고해서 분양 신청을 받는단 말이에요. 분양 신청을. 그러니까 설립을 했으면 여기서 조합원들이 쭉 있겠죠. 조합원들이 이렇게 쭉쭉쭉쭉쭉쭉 있을 거야. 그러면 그 조합원들한테 이 사업시행계획 동의를 받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알고 있는 사업 계획이 A라는 사업 계획이야. 그렇게 만들려고? 나 안 해. 나 거기 안 들어갈래. 안 들어갈래. 그리고 나서 청산받고 나간 친구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청산받고 나가고. 근데 그냥 남아있는 친구들이 분양 신청을 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지금 사업시행계획을 보고 이렇게 판단을 한 건데 근데 이게 지금 무효라는 거예요. 그럼 다른 걸로 바뀔 거란 말이죠. 그러면 관리처분 계획을 원래는 다툴 수가 없는 건데 근데 다툴 수 있도록 허용을 해주는 게 맞겠죠. 지금 전제 조건으로 앞에 사업시행계획이 무효라는 전제를 지금 깔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업시행계획 보고 나서 분양 신청을 안 했던 거거든. 분양 신청을 안 하니까 이제 나가버렸잖아. 나갔으니까 조합원의 지위가 상실이 됐던 것이거든. 그런데 저게 무효라고 하게 되면 이 친구들한테 다시 분양 신청의 기회를 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계획이 바뀌었는데. 처음에 뻥쳐놓고 나서 나중에 가고 그때 너의 의사표시는 표시주의 원칙에 따라 진실한 것으로 보겠다. 막 이러면 지는 안 진실하고. 그죠? 이렇게 되는 거지 뭐. 별거 아니고요. 그 다음에 20번 보겠습니다.
또 있네. 네. 몇 번입니까? 미음이네요. 미음.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왜 이렇게 요즘에 교원소청심사를 자꾸 얘기하지? 예, 파면 처분 취소 결정에 대한 취소의 계속 중에 학교법인의 교원에 대한 징계 처분을 파면에서 해임으로 변경한 경우에 종전의 파면 처분은 소급하여 실효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파면 처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교원 소청 심사 결정에 취소를 구하는 것은 법률상 이익이 없다. 좀 복잡하죠? 뭐가 한 번 하고 한 번 하고 한 번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선 제일 먼저 방향부터 잡아야 돼요. 이게 국공립학교 교원인지 사립학교 교원인지 방향부터 잡아주셔야 되겠죠. 그죠? 예, 그러면 만약에 국공립학교 교원이라고 한다면요. 국공립학교 교원이라고 한다면 그 교원은 교육공무원이 되는 것이고, 예, 교소위의 결정은 재결이 되는 것입니다. 재결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여기서 인용이 됐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말로 설명하면 여러분 이해가 안 되겠다. 얘네가 좀 복잡해. 예, 얘네가 좀 복잡한데 문제가 어려워서 자꾸 판소를 하게 되는 거예요. 원래 제가 판소를 잘 안 해요. 예, 그냥 쑥쑥 넘어가는데 문제가 어려워서. 보시게 되면은 국공립학교가 있어요. 국공립학교가 있고 이제 사립학교 교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얘네들한테 뭘 했어요? 징계 등을 했죠. 징계 등을 하게 되면 이게 처분이 아니야. 이거 처분 맞죠? 국공립학교 교원은 교육공무원이잖아요. 그렇죠? 교육공무원. 얘는요, 그 교원이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인데 얘는요, 공무원이 아니에요. 공무원이 아니야. 그냥 근로자거든. 그냥 근로자. 그죠? 그냥 근로자다. 근데 출석률이 아침이어서 그러니까 좀 우리 뭐 이런 문제풀이 좀 이렇게 오후에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치? 예, 나 이 문제풀이 행정법 항상 이 목요일 오전에 깔아놓으니까 예, 언제나 출석률이 안 좋아. 네. 누구랑 싸우면 되는 거지? 예, 오늘 오후 누구야? 한국사야? 네, 졌다. 씨. 네, 우선 나이에서 밀렸어. 이길 수가 없군요. 네. 국어 뭐 이러면, 그쪽은 선택이 아니어서 나랑 다르겠구나, 아예 방향이. 그러면 이제 막 가서 가위바위보 하자, 막 이렇게 하겠는데, 네. 나이는 원래 존중을 해드리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네. 1시간 지났는데도 안 오네, 사람들. 네. 이게 공무원이죠. 공무원 아니죠. 그러면 이건 처분이죠. 이건 처분이 아니죠.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학교장에 징계 등의 처분을 하게 되면 사법상행이잖아요. 사법상행. 얘는 그냥 근로자예요. 네, 그냥 근로자예요. 그냥 회사 근로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처분이 아니지. 그럼 여기서 이제 교소위의 결정을 생각을 해보세요. 교소위의 결정. 교원소청심사위원회한테 소청심사를 청구했거든요. 그때 얘가 뭔가 결정을 했어요. 결정을 했을 때 이게 이제 처분이니까 일로 오면은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재결이 되는 거예요. 재결. 그러면 얘는요. 사법상행이죠? 그럼 여기서 교원소청심사위원회라는 합의제 행정청의 행정청의 최초행위예요. 행정청의 최초행위이기 때문에 이게 처분이에요. 처분. 근데 요거 이제 나중에 불가변력 이런 문제 나오면 조금 조심해야 돼. 조금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까지 기억을 해놔야 된다고. 이 재결 처분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행정심판의 재결입니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재결이잖아요. 행정심판의 재결이에요. 근데 밑에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처분은 처분인데 재결이야. 재결은 재결인데 처분이야. 넌 뭐냐 정체가. 그래서 이런 걸 뭐라 부르냐면 처분으로서의 재결이라고. 처분으로서의 재결. 이 부분은 확실하게 저를 믿으셔도 돼요. 이 부분은 다른 선생님들 다 틀리세요. 그래서 문제 안 풀려요. 그렇게 풀면. 그러니까 이 부분 제가 따로 연구를 한 부분이어서 요건 확실합니다. 이렇게 들어가시게 되면은 여기는 원래부터 알고 있는 항고심판의 재결이고 이건 처분이에요. 처분인데 두 개가 무슨 차이가 있는 거냐면 얘는 처분에 대해 들어갔으니까 항고심판이지. 우리가 말하는 행정심판 항고심판이잖아. 여기에 이건 뭐가 되는 거냐면 이건 당사자 심판이에요. 당사자 심판.
그러니까 사립학교 법인이라는 법률관계 한쪽 당사자하고 교원이라는 한쪽 당사자하고 한쪽에 행정청이 있어 없어? 행정청이 없잖아. 행정청이 없어요. 이건 그냥 당사자끼리 법률주체끼리 싸우는 거거든요. 그런데 당사자 심판 물론 일반법에서 인정 안 되고 이렇게 교원의 지위 및 좀 더 법령명 한번 나올 텐데 이거는 교원의 지위의 보호 및 지위의 보호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으로 이름이 또 최근에 바뀌었어. 교육활동 보호 이게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개별법에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인정되는 당사자 심판이에요. 개별법에서 인정하면 뭐 인정되는 거지 뭐. 당사자 심판이 됩니다. 이것도 심리 의결하는 거거든요. 당연히 심리 의결해요. 사립학교 교원한테 들어가도요. 이게 소청심사위가 하나란 말이야. 교육부에. 하나고 시스템이 하나예요. 하나의 시스템인데 누가 손님으로 온 거야. 사립학교 교원을 손님으로 받아준 거야. 원래 누구네 집이야. 국공립학교 교원네 집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국공립학교 교원한테 해주는 소청심사하고 똑같이 해줘요. 얘들한테 똑같이. 밥상 하나 차려놓고 먹는 거란 말이에요. 똑같이 해주니까 이것도 심리 의결해요. 그래서 이거예요. 재결. 여기서 뭘 조심해야 되는 거냐면 행정심판의 재결은 준사법적 결정으로서 불가변력 인정되잖아요. 이것도 불가변력 인정돼요. 재결 아닌데. 이건 처분인데 이것도 불가변력 인정되는 거예요. 심리의결 거쳤으니까. 그치? 이렇게 갑니다. 여기 왔을 때 인용됐을 때 기각됐을 때 한번 비교해봐요. 인용됐을 때 기각됐을 때 누가 불복해 들어갈까? 인용이 되게 되면 기각이 되게 되면 인용이 되게 되면 기각이 되게 되면 인용이 되면은 학교 쪽에서 불복하겠지. 기각되면 교원 쪽에서 불복하겠지. 인용되면 학교 쪽에서 불복하겠지. 기각되면 교원 쪽에서 불복하겠지. 물론 이제 개별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절대 안 되는 게 있죠. 절대 소송 못 제기하는 친구가 바로 여기에요. 여기 이건 안 돼요. 행정소송. 행정심판 거쳤으니까 이제 행정소송 되는 거죠. 조심해야 될 거는 여기에 행정심판 없어요. 여기에. 이게 처분이잖아. 처분이면 그 다음 단계에서 행정심판이 있느냐. 그런 거 없어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국공립학교 교원이라고 하게 되면 교수의 결정이 재결이잖아요. 행정심판 거친 거잖아. 사립학교 교원도 똑같이 취급할 수밖에 없어요. 같이 같은 밥상에서 먹었으니까 얘한테만 뭐 반찬 하나 더 달라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얘도 뭐가 없어요. 행정심판이 없어요. 행정심판이.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행정심판을 간다면 어디로 가겠어요? 행정심판 가면 어디로 가? 이거 교육부 산하잖아요. 교육부 산하에 있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기 때문에 그러면 교육부 산하 기관이면 어디로 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가야 될 거 아니야. 원래 간다면. 그래서 국민권익위 산하에 중앙행심위로 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중앙행심위 전문성이 있습니까? 없어요. 중앙행심위가 무슨 교원소청심사위원회보다 이런 사건에 대해서 전문성이 더 없잖아요. 그래서 올려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행정심판 없어요. 그러니까 이쪽도 바로 다이렉트로 행정소송 가는 거거든. 근데 이건 뭐 처분으로서의 재결이라고 했지만 처분이니까 재결의 기속력이라는 거 없죠. 여기에는 진짜 재결이라고. 그럼 인용재결의 기속력 있잖아. 재결의 기속력에 피청구인 학교는 묶인다고요. 묶여버린 구속돼 버리니까 원고적 격이 없어요. 원고적 격이. 오케이? 그럼 저건 뭐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이 문제가 상당히 좀 난도가 있는 거야. 이게 국공립인지 사립인지 뭐라카노 아무 말도 안 해놓고 나서 이렇게 밀고 들어왔죠. 앞에 본문에 있나? 없죠? 네,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국공립인지 사립인지 언급이 안 돼 있잖아. 안 돼 있는 상황이니까 이거 여러분들 딱 보고 나서 뭐라고? 학교법인이 소송을 제기한다고? 이렇게 돼 있잖아.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니까 인용 결정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면 인용 두 개인데 어느 쪽일 수밖에 없는 거야? 이쪽일 수밖에 없는 거야. 이쪽일 수밖에. 이건 소송이 존재할 수가 없거든. 존재할 수가 없으니까 사립학교입니다. 사립학교. 그럼 다시 정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파면처분 취소 결정에 대한 취소는 계속 중에 학교 범인이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파면에서 해임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종전에 파면처분 소급해 실효됐기 때문에 파면처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교원소청심사 결정에 취소를 구하는 것은 법률상 이익이 없다. 누가 소송을 제기했다? 얘가 소송을 제기했다. 이 교소위 2단계에서 여기 단계에서 원래 얘가 뭘 했다고?
여기서 파면을 했다고. 이게 파면이야. 교원을 파면하는 결정을 했는데, 그런데 교소위가 이거를 취소하는 결정을 했어요. 취소하는 결정을 했어. 그래서 여기다가 뭘 제기했어? 취소를 제기했어요. 취소를 제기했어요. 그럼 있잖아. 얘가 원하는 건 뭐예요? 이 취소를 취소시켜가지고 파면을 살려내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학교가 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은 저 파면을 되살리기 위한 거예요. 회복시키기 위한 목적인데 지가 뭐 했어? 파면을 해임으로 바꿨잖아요. 지가 스스로 파면을 해임으로 바꿔버렸다. 파면을 해임으로 바꿨으니까 이미 파면은 없는 거죠. 이미 파면은 없는 상황이니까 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실익은 하나도 없는 거야. 그죠?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재미는 있죠? 그 다음에 1-2로 가게 됩니다. 네? 또 있어? 아, 또 빼먹었어? 네. 20번입니다. 네. 소리를 질러, 씨. 어? 죽어 아주. 네. 아, 여기도 학생들 상담 뭐 이렇게 하면 그런 거 잘 안 하더라고요. 그런 거 뭐 열심히 하면 되죠. 네, 열심히 공부하면 되고, 술 한잔 하고 싶으신 분 계시면, 응? 술 한잔 하고 싶으신 분 손 한번 들어봐. 나 술 좋아한다. 하루 정도 좀 쉬고 싶다. 뭐 이런 거. 뭐 모범생들이야? 참. 알겠어. 예, 뭐 생각나면은 카톡으로 얘기하고, 무슨 말이냐면, 학생들이 지지난 달에는 정말 개떼같이 몰려와갖고 남의 카드 걸레 만들어 놓고 가더니, 이번엔 온다는 학생이 몇 명 없어요. 예, 그래서 추워서 그러나? 뭐 이렇게 생각이 들긴 하는데, 30일 날, 다음 주 화요일 날, 제 연구실 이사를 하거든요. 예, 이제 아예 노량진 사람이 되기 위하여. 아우, 공기 좋더라고요. 네, 미세먼지, 다 먹고 왔어. 이게 이제 넘어오면서, 오전에 이사를 하고, 오후에 제가 좀 정리 좀 해놓고 나서, 아무래도 그것 때문에 휴강이 된 날이어서, 휴강이 된 날이어가지고, 화요일이. 그래서, 저녁에 학생들하고 좀 맛있는 거 먹자고 했거든요. 그래서, 몇 명 없어요. 거의 다들, 이번엔 안 온다고 해서, 술 한잔 하고 싶거나 맛있는 거 좀 먹고 싶거나, 물론 노량진 절대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제 벗어나면 돌아오는 게 일이야. 그렇기 때문에 안에서 먹을 건데, 생각나시는 분은 제가 오늘 퇴근해서 수업 끝나면 항상 저는 이렇게 수업을 시작해서 밤 11시 반에 수업이 끝나요. 네. 그러니까 투덜투덜 거리지 마. 나같이 불쌍한 인간이 없어. 11시 반쯤에 카톡방을 팔게요. 제가 어쨌든 복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연구실 돌아가서 카톡방을 팔 테니까 화요일날 같이 맛있는 거 먹고 싶으신 분은 거기서 저한테 말씀하시거나 그 안에서 개별적으로 톡을 보내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카톡이 많이 와서 핸드폰을 안 들고 다니고, 핸드폰을 이제 다시 열려고는 하지만 아무도 안 가르쳐 줄 거예요. 전화번호를. 난 원장하고 직통만 할 거거든요. 일만 하고 싶어서 지금부터 10년간은 50 되고 50 확 넘겠네. 한 55 되고 나서 이제 결혼도 하고, 그다음에 인간다운 삶을 살려고 생각. 특별한 사정이 없는 난 언제나 특별한 사정. 그래서 핸드폰 번호는 이제부터는 아무한테도 안 알려줄 거예요. 이것저것 막 연락 오는 게. 그런데 카톡이 좀 많이 와. 그래서 카톡이 많이 와서 내가 읽고 답변을 안 하고 넘어갈 때가 있어요. 실수로 하는 거거든. 무시하는 거 아니야. 무시할 때는 난 그거는 이제 아예 안 읽어요. 아니, 안 읽는 거지.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하면 무조건 똑똑 한 번 더 하세요. 똑똑 한 번. 질문해도 이 새끼 대답을 안 해. 그러면 성질 내지 말고 지난번에 질문했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놓쳤구나 이렇게. 그럼 바로바로 답변을 해드릴 겁니다. 20번. 도시 재개발 사업 계획에 인가를 하면서 인근 토지에 기부 체납을 부관으로 명하고, 부담이죠, 부담. 일반적으로 기부 체납 조건을 붙였다고 그러게 되면 이제 부담이라고 보시게 됩니다. 기부 체납이 이루어진 시점부터 증여 계약을 했다는 거죠. 인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명시된 경우, 여기서 걸린 거예요. 이 문제가 최초이자 마지막 문제예요. 기부 체납 조건 부담 아닌 걸로 전제해놓고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물론 그럴 수 있죠. 행정청의 객관적 의사를 가지고 그 실정법상 조건이, 그 부관이, 강학상 부관이 부담인지 조건인지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쥐가 뭐 이렇게 말했다잖아요. 객관적 의사가. 기부 체납이 이루어진 시점부터 효력을 발생시키겠다. 그러니까 주대 행정의 효력을 부관의 성취에다가 의존을 시키겠다라고 말한 거잖아, 지금. 그러면 부담 아닌 게 확실한 거잖아요. 그죠? 행정처의 객관적 의사가 바로 조건을 향하고 있습니다. 무슨 조건? 정지 조건이죠. 효력의 발생을 의존시켰으니까. 명시한 경우에 인가를 받은 자가 부관의 위법을 이유로 부관을 취소하거나 무효화하려고 할 때 기타 부관입니다. 취할 수 있는 방안과 법원의 대응으로 옳은 것은, 법원의 대응은 신속한 대응. 네, 신속한 대응. 그러지 뭐. 네. 나는 지금 그게 궁금해. 뭐가 궁금하냐면, 그 법원행정처의 이 사태 자체보다는 그 열지 못한 70개 파일. 분명히 또 우리 학교에서 한번 또 나설 겁니다. 예. 그 포렌식 지난번에 했던 도대체 무슨 과지? 그거 하는 항공과인가? 예. 하여튼간 교수님 한 분이 그 대학원생들하고 이렇게 뭐 꾸려가지고 지금 그런 일을 계속 해주고 있다고 하거든요. 예, 해주고 있다는데, 예, 그래서 70개 열리면 나는 어저께 5급에서 나 100만 원 건다 그랬거든. 예, 뭐냐면 이명박과 박근혜 중에 누구의 형량이 더 높을까에서 나는 이명박 쪽에 100만 원 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둘 다 사형이에요. 그래서 누가 더 높은지는 없어요. 네, 사형입니다. 그거 열리면 죽을걸요? 진짜 궁금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항상 상상 이상이었어요. 그쵸? 기대 이상의 얘들은 엄청 열심히 일했던 거야. 누구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그치? 엄청 열심히 일했어. 그래서 또 상상 이상의 또 열심히 일한 성과물이 있었지 않았을까. 근데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으면 관리도 잘해야죠. 그쵸? 그 자꾸 똥을 싸고 다니고 흘리고 다니니까 걸리는 거잖아. 열심히 했으면 잘 숨겼어야지. 인가를 받은 자는 부관이 없는 처분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을 하고 그것이 거부된 경우에 거부처분 취소를 제기하며 법원은 이에 대한 심리 결과에 따라 인용 여부를 결정을 한다. 뭐 말하는 거예요? 부관 삭제 신청 말하는 거죠. 부관 삭제 신청. 부관 없는 주된 행정행위로의 변경 신청, 부관 삭제 신청 두 개 표현 다 기억해야 돼요. 알겠어요? 문제 방향이 양쪽으로 치면서 논점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부관의 삭제 신청, 부관 없는 주된 행정행위로의 변경 신청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같은 얘기고 거부를 했단 말이죠. 이거는 부담이든 기타 부관이든 양쪽 다 먹히는 거예요. 먹히면 다 먹히고 안 먹히면 다 안 먹히고 안 먹히는 경우는 언제냐면 이 신청권이 없을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신청권 거부처분 성립하려면 신청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는 뭐 우선 다 되는 거예요. 기타 부관도 부담도. 예, 특별히 딴 상황 없으니까 맞는 말이고 부관에 대한 취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법원은 부관만 취소하지는 못한다. 아니죠. 다 안 되죠. 지금. 그죠? 예, 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부관에 대한 취소성, 독립쟁송 가능성 얘기하는 거죠. 지금 부담 아니잖아요. 부담 아니고 정지 조건이죠. 기타 부관 처분성 부정되고 예, 학설식으로 하면 처분성 부정되고 판례식으로 하게 되면 이거 예, 불가분적 요소잖아요. 불가분적 요소. 분리 안 되고 따로 독립쟁송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독립취소. 판례는 어때요? 독립취소 쪽에는 판례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예 안 받아주거든. 그 다음에 부담으로 들어오면은 독립쟁송 얘기할 때 이미 분리 가능성에 대한 판단 다 내려놨거든. 독립취소 쪽에는 판례가 아예 없어요. 아예 없고. 그러니까 판례는 없고요. 그 다음에 학설식으로 치게 되면 여기가 분리 가능성이잖아. 독립취소 가능성. 근데 기타 부관 분리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인용 안 돼요. 인용. 예, 독립취소 판결 안 나오고요. 예, 부관을 포함한 행정처분 전체에 대한 취소이 제기된 경우에 이건 언제 사용하는 물건이에요? 부관의 위법성이 주된 행정행위를 감염시켜줘야 되잖아요. 감염을 시켜줘야지. 왜? 소송물이 뭐니까? 부관부 행정이 전체가 위법하다. 이게 소송물이잖아요. 감염을 시켜줘야 되니까 기타 부관에서 먹히는 방법이고 부담은 분리가 되기 때문에 감염을 못 시켜서 이거 제기해봐야 기각이에요. 각하는 아니에요. 당연히 처분성 인정되니까 부관부 행정이 뭐 다 같이 힘써서 함께 들어가는데 뭐 근데 들어가서 기각이에요. 부담에 대해서 전체 취소 제기하면 기각인데 지금 기타 부관이잖아요. 예, 법원은 이를 각하해야 된다? 아니 이건 기타 부관이든 아니면 부담이든 간에 부관부 행정 행위로 밀고 들어가는 건데 눈사람으로 밀고 들어가는데 각하되는 경우는 절대로 없어요. 각하가 아니라 인용이나 기각이냐 둘 중에 하나죠. 기타 부관은 인용, 부담은 기각 이래야 되는 거죠.
부관을 포함한 행정처분 전체에 대해 취소를 제기하여야 하며 부관의 위법이 확실하다면 다른 고려사항 없이 부관의 취소가 가능하다. 부관을 포함한 행정처분 전체, 부관부 행정 전체에 대한 취소를 제기해야 되는 건 맞아. 기타 부관이니까요. 일부 취소 제기하면 안 되죠. 예, 부관의 위법이 확실하다면 다른 고려사항 없이 부관말 취소가 가능하다. 이거는 전체 취소에서 이 부관말 취소를 한다는 것은 대박인데 멋져버려. 예, 이거 설명 필요합니다. 지금 이거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알면 오해일 텐데 오해 안 하고 있어요? 오해 맞나? 오해 맞난 반말이고. 이제부터 저거 하나 들고 다녀. 그 요자 써 있는 거, 항상 반말을 하니까 오해 맞나? 요 이렇게 들어. 알았어? 이제부터 말이 짧아 아주 그냥. 너는 30일 날 와. 내가 술 먹다 죽은 게 어떤 건지 보여줄게. 술 먹다 바닥을 기면서 선생님 이제 반말은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할 때까지 내가 한번 그게 뭔지 보여줄게. 응? 나는 안 죽어. 그래서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겁니다. 우선 부관에 대한 문제니까요. 부관 처리를 먼저 해볼까요? 일부 취소 소송입니다. 일부 취소인데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독립 취소 판결이 나오는 거야. 이거하고 이거죠? 그 다음에 전체 취소예요. 근데 여기서 일부 취소 판결이 나오는 거지. 일부 취소 판결.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 부관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 있잖아요.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생겼는데 뭐에다가 소송을 제기했대? 일부 취소 소송. 요따가 이렇게 소송을 제기했죠. 전체 취소 소송. 요따가 이렇게 소송을 제기했죠. 그 다음에 독립 취소 판결. 독립 취소 판결. 그러니까 얘만 제거하는 거죠. 일부 취소 판결. 얘만 제거하는 거죠. 결과는 똑같죠. 결과는 똑같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비교해 봅시다. 부담 N 기타 부관. 부담과 기타 부관이죠. 예, 부담입니다. 되나요? 기타 부관입니다. 되나요? 이렇게 했을 때 어쨌든 부관 제거하는 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일부 취소를 들어갔어요. 예, 독립 취소 판결이 됩니까? 독립 취소 판결? 가능하죠. 예, 왜? 여기서 보는 거는 이거가 기준이잖아. 독립 취소에 대한 문제는 only 분리 가능성 여부만 분리는 불리한 거고 분리 가능성 여부만 판단하는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요. 분리 교집합 특정 가능성이 인정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에는 왜 분리만 필요하고 여기에는 분리와 특정이 다 필요해요. 결국 똑같은 건데 여기서 이미 특정했잖아요. 소송물에서 여기서 일부 여기서 이미 내가 원하는 건 뭐다. 무엇을 제거하고 무엇을 남겨달라라고 이미 소송을 제기하면서 원고가 특정해놓고 들어갔기 때문에 법원은 나머지 하나 분리만 할 수 있으면 돼요. 분리만. 근데 전체 취소를 들어가게 되면 이건 원고가 그냥 다 취소해달라고 했지 뭐 제거하고 뭐 남기고를 분리해서 특정한 적이 없어요. 특정을 안 했죠. 특정을 안 했기 때문에 법원이 스스로 분리가 되고 특정도 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차이가 발생을 한단 말이지. 그러면 말입니다. 여기서 부담의 경우에 독립 취소 되죠? 분리가 된단 말이에요. 인용되죠? 저 일부 취소이 부담 거예요. 부담 거. 근데 전체 취소 제기하면 여기게 됩니까? 안 되죠. 왜 안 돼요? 특정이 안 돼요. 특정이 안 된다. 이유는 부관은 어디다 붙이는 거야? 재량행에다 붙이는 거잖아요. 재량행인 특정할 수 없잖아요. 예, 정당부당을 특정해낼 수가 없잖아. 그래서 결국 이거는 실패하고 이거는 기각당해요. 그 다음에 이 기타 부관은 독립 취소도 안 되고 여기서 일부 취소도 안 되고 당연히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얘는 뭐가 안 돼? 얘는 분리 안 되잖아. 그지? 분리 안 되지. 얘는 어때요?
다 안 돼, 다 안 돼. 분리도 안 되고 특정도 안 되고 닌 뭐 할 줄 아냐 도대체. 이런 상황이 되는 거야. 이런 상황. 그래서 지금은 뭐였습니까? 부간을 포함한 전체에 대한 취송을 제기했어요. 전체에 대한 취송을 제기했는데 부간이 위법하다고 확실하면은 부간만 취소한다. 부간만 취소한다. 일부 취소성. 일부 취소 판결. 일부 취소 판결 얘기하고 있는 건데 지금은 정지 조건. 기타 부간. 완전 안 되네. 완전 안 되네. 이런 상황이에요. 문제 완전 좋죠? 야, 씨. 난 국회직을 사랑해. 그 다음 거. 뭐 하나라도 시작은 해놓고 들어야죠. 원래 공부도 이렇게 하는 거고 수업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밤에 잘 때 뭐 하라고 했어요? 예. 저는 항상 습관적으로 주머니에 뭐 이런 거 하나씩 이렇게 넣고 다녀. 뭐 시간이 없으면 그냥 한 페이지라도 프린트를 해갖고 쪽쪽쪽쪽 접어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다녀요. 왜 그런 거냐면 뭐 잠들기 전에도요. 내일 내가 할 일을 내가 내일 봐야 될 자료나 책이나 이거를 한 페이지만 읽고 자면 돼요. 한 페이지만 읽고 자면 다음날 뭐 해야 되는지 명확하고 그냥 거기서부터 연결되기 때문에 속도도 빨라지고 하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거 욕하면 안 돼요. 뭐 도서관에서 맨 마지막에 갑자기 뭐 피치 올린 애들 있잖아. 너는 평소에 공부 안 하다가 왜 지금만 이래? 그게 아니라 걔가 잘하고 있는 거예요. 공부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도서관 끝날 시간 30분 남았다. 그때부터 막 허송세월하고 막 설렁설렁 이런 애들 그런 애들 공부 못하는 애들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예, 낮에 놀고 하다가도 밤에 딱 이렇게 하는 게 훨씬 효과가 좋아요. 네, 그러면 1-2 한국어성의 대상, 그죠? 한국어성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관한 판례 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행정청이 행한 공사중지 명령의 상대방은 뭐지 딱 느낌 나왔죠. 저놈의 공사중지는 왜 이렇게 좋아하나? 명령 이후에 그 원인 사유가 소멸하였음을 들어 행정청에게 공사중지 명령의 철회, 폐지, 해제 뭐로 나와도 상관없죠. 예, 보통 공사중지 명령 해제 신청 사건 이렇게 부르죠. 해제 신청 사건. 해제가 취소고 그 취소는 이후에 후발적 사유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철회고 조리상의 신청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철회 신청에 대한 거부는 항고성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저거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뭐 얘기하는 거야? 신청권인데 네, 제지처분, 취소처분, 거부처분 이거 얘기하는 거죠. 제지처분, 취소처분, 거부처분 한번 나왔던 얘기죠. 제재처분, 취소처분, 거부처분 이 아이들은 뭐가 없어요. 법에서 이런 거의 신청권을 인정할 이유가 없어요. 그 다음에 해석상으로도 신청권이 인정될 리가 없어요. 원칙적으로 신청권이 없습니다. 원칙은 항상 법규죠, 법규. 먼저는 성문법에 따른 신청권, 법규상 신청권, 그 다음에 불문법에 따른 신청권, 조리상 신청권 이렇게 넘어가는 거잖아. 그래서 원칙적으로 신청권이 없어요. 없는데 이게 2사유형이 걸린다고 했잖아요. 2유형, 4유형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얘네는 4유형은 이렇게 딱 있는데 이제 뭐가 돼요? 뻑큐 손가락. 뻑큐! 얘라이 뻑큐야! 이렇게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렇게 들어갔을 때 여기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긴 된단 말이에요. 될 수도 있는 거야. 될 수도 있는 게 어떻게 들어가요? 법규상의 신청권이 없다고 했잖아. 법규상의 신청권이 없다고 했으니까 이건 되는 소를 포함한다. 그 게임 들어가는 거야. 그 게임. 그러니까 이유형 쪽에 있어서의 되는 누가 되는 거야? 행정행위 발급 청구권이죠. 행정행위 발급 청구권, 행정 개입 청구권 중에 이유형 쪽. 얘는요. 협의의 행정 개입 청구권이죠. 협의의 행정 개입 청구권. 그러니까 행정 개입 청구권을 인정한 판례가 없다. 뭐 이렇게 하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걸 인정한 판례가 이 판례거든요. 이걸 인정했거든. 이유형에 있어서 행정 개입 청구권, 행정 개입 발급 청구권을 여기서 공사중지명사건 인정을 한 거야. 그러면 이런 구도가 성립이 되는 거잖아. 신청권하고 신청권, 그 다음에 저기에 청구권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응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고요. 이 청구권은 하자 없는 응답, 더 나아가서는 신청에 따른 인용이라는 만족적 응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잖아요.
재량행위라고 하게 되면 중간에 뭔 놈의 청구권도 있을 수 있어. 무하자 재량의사 청구권으로서의 이행 청구권도 있을 수 있죠. 그렇게 치면은 이게 중학교, 이게 고등학교, 이게 대학교란 말이야. 그죠? 그러면 행정개입 청구권 인정되면 대학교를 나왔으면 중학교 나온 건 당연한 거잖아. 그게 조리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예, 상식을 가졌으면 당연히 알 수 있는 거. 그게 조리잖아. 이렇게 들어가는 게임이죠. 이렇게 해서 조리상의 신청권. 여기는 행정개입 청구권이 인정됐다 이거예요. 여기는 행정개입 청구권 인정됐으니까 신청권이 인정된다. 취소는 당연히 처분이죠. 예, 처분에 대한 취소는 취소가 처분이고, 따라서 그에 대한 거부는 처분에 대한 거부가 맞고, 신청권이 문제가 됐는데 법규상 없는 제재 취소 거부 쪽에 걸렸고, 그러나 이유형 쪽에 해당할 상황에서 행정개입 청구권이 인정되며 이걸 근거로 조리상의 신청권을 잡아낼 수 있다. 거부처분이 성립된다. 법무법인의 공정증서 작성 행위는 공무수탁사인의 행위이므로 항고승의 대상이 된다. 법무법인 중에서 일정 요건을 갖추면 공증해주잖아. 공증. 그죠? 공증해주는 데들이 있죠. 경력기간 가지고 산출하는 건데, 이렇게 하면은 뭐예요? 내가 이 친구한테 돈 받을 게 있으면 그 나중에 사실은 뭐 지급 명령을 신청한다거나 아니면 소송을 제기한다거나 해서 판결을 확정받아서 그 집행 권한을 내가 받아야 돼요.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집행을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건데, 처음부터 저렇게 공증을 걸어 놔버리게 되면, 공증을 받아 놔버리게 되면 상대방이 나중에 이거 진실한 것을 인정한 거거든요. 누가? 채무자 쪽에서 인정한 거니까 다시 집행권한 따는 과정, 소송 제기하고 뭐 이런 과정이 생략돼요. 생략되고 바로 집행할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장점이란 말이에요. 그게 장점인데, 근데 이거는 채권 채무 관계와 같은 사법상 법률 관계를 그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공증을 받았다고 해서 그 자체만 가지고 바로 어떤 권리 의무 관계가 변동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원래 얘는 쟤한테 돈 받을 권리가 있고 얘는 원래 얘한테 돈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권리 의무 관계가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공증을 그러니까 공무수탁사인 맞고요. 공무수탁사인 맞고 행정청 맞아요. 행정청 맞는데,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공증 취소 판결을 받아내게 되면 권리 의무 관계가 바뀌어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바뀌어요. 느낌이 뭐랑 비슷하지? 기본행위와 인가랑 비슷한 거야. 기본행위와 인가랑. 그러니까 기본행위 자체에 문제가 있으면, 지금 나와 너 사이에 채권 채무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있으면, 이의가 있으면 민사소송 제기해야 되는 거예요. 공증을 취소 판결을 제껴버린다고 해서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근거 규정이 행정규칙에 해당하면 처분으로 인정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문제인식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게 무슨 문제인식이냐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한번 봐봐요. 이거는 사실 숨어있는 첨예한 논쟁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처분이 되려면 공법행위해야 되잖아. 공법행위는 공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공법의 근거를 둔 행위를 말하는 거잖아. 근데 이게 법이 아니잖아. 공법의 근거를 둬야 되는데 법이 아니니까 어머머 공법행위 아니야, 처분 아니야,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이제 또 박균성 교수 같은 경우 이런 말을 하죠. 야, 그게 법에 근거가 있는지 행정규칙에 밖에는 근거가 없는 것인지라는 건 본안 판단 가가지고 나오는 법률 유보 문제지 처분이냐 아니냐 판단하는 문제가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는 분도 계시고. 근데 중요한 건 그런 게 아니에요. 두 사람 말 다 맞아요. 다 맞는 얘기야. 뭐 그래서 어때? 그럼 치고받고 싸워. 이긴 사람 편 들어줄 테니까. 네, 안 싸울 거잖아. 그러면 이제 피해가야지 논쟁을. 어떻게 피해가면 돼? 함양군 공무원 불문경고 사건 생각을 해보시면 되잖아요. 함양군 공무원 불문경고 사건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지침이었어요. 인사처리 지침이라는 행정규칙에 을 근거로 불문경고라는 걸 했죠.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징계처분 아닙니까? 요게가 징계처분이고, 요게 징계처분에서 위에 있는 거 4개, 요게 중징계고, 요게 경징계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있잖아, 이런 게 있었어요. 얘네들 지침에 보면은 표창 공적을 받으면 표창 날리는 거 있죠? 막 던지는 거, 한강변에서 그거를 되게 잘하면 공적을 주거든요. 표창을 막 잘 던지면은, 그러면
이거를 이제 요게 뭐야 쿠폰 같은 거야 쿠폰 같은 거에서 이렇게 막 내려 얘를 요 길로 내리고 얘를 요 길로 내리고 얘를 요 길로 내리고 얘를 요 길로 내리고 얘를 요 길로 내린 다음에 얘를 밑으로 내려 이런 짓을 해낼 수 있는 효과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 표창 공적은 이렇게 그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을 감경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요. 감경시켜주는 효과가 있는데 얘가 이거였단 말이야. 견책 대상이었었어. 견책 대상인데 표창을 겁나게 잘 던져요. 예, 뭐 여기서 딱 던지면 날아오는 미사일을 맞추는 정도야. 그래서 핵을 개발할 필요가 없다. 뭐 이런 주장을 했던 친구야. 그래서 얘가 딱 표창을 가지고 여기서 뭘로 갔어요? 예, 경고로 갔어요. 경고. 근데 이제 경고는 우리가 보통 그냥 앞에다가 불문을 같이 넣어요. 불문. 같은 말이에요. 경고가 불문 경고고 불문 경고가 경고예요. 이건 당연히 서면 경고입니다. 이거는 당연히 서면 경고고요. 말로 하면 죽어요. 예, 말로 하는 경고는 없습니다. 아예. 예, 우리 인류 역사에 없습니다. 그래서 서면 경고로 불문 경고를 한 거예요. 불문은 더 이상 묻지 않겠다는 거죠. 너의 잘못을 더 이상 묻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불문 경고를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불문 경고가 뭐에 근거해서 나온 거라고? 얘가 행정규칙. 행규를 근거로 나온 거란 말이에요. 행규를. 근데 그 지침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불문 경고를 받으면 1년간 예, 등재를 시켜놓고 기록을 남기고 그리고 나서 그동안에는 예, 표창을 못 던지게 한다. 표창을 못 던지면 취미생활을 못 하잖아요. 표창을 못 던진다. 그러면 이게 일로 내려온 거는요. 이게 처분이잖아. 예, 예, 공무원법에 견책받으면 어떻게 된다, 감봉받으면 어떻게 된다 라는 공법적 효과가 다 정해져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건 공법적 효과 발생시키는 처분들이 맞지. 근데 이게 밑으로 내려왔다는 건 권리변동 발생시킨 거 맞잖아요. 그죠? 예, 없어진 거잖아. 이게 권리의무 변동 발생시키는 짓인데. 근데 예, 이걸 못 받게 되면은 나중에 이런 변동을 못하게 만드는 거잖아. 못하게 만드는 거니까 이거는 권리의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얘기가 맞다. 뭐 얘기한 거예요? 장래 위헌 방지예요. 장래 위헌 방지. 표창 못 받는다. 이거. 장래 위헌 방지 차원에서 예외적으로 처분성을 인정시켰어요. 불문 경고는 법적 성질이 원래는 행정지도입니다. 행정지도. 비권력적 사실행위입니다. 예외적으로 처분성을 인정을 시켰던 케이스죠. 그 다음 근거 규정이 어디고 해군 참모총장이 국방부 장관에게 명예전역 수당 지급 대상자 추천하거나 신청자 중 일부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행위는 행정기관 상호 간의 내부행위라고 하더라도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것이므로 처분에 해당을 한다. 이 생각을 해봐요. 두 가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게 이 각군 참모총장 있죠. 각군이라는 군이 있는 게 아니라 육군이 있고 공군이 있고 해군이 있는 거예요. 네, 아시죠? 네, 육군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분명히. 네, 그래서 해군 참모총장, 이게 각군 참모총장이 이 명예전역을 하는 사람 20년 이상 근무해야 되거든요. 2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명예전역을 하는데 그때 이제 수당을 준단 말이에요. 수당을 주는데 이에 대해서 추천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법에 따라서. 그러면 이 지급 대상자 결정 법적 성질 뭐겠어요? 지급 대상자 결정? 당연히 확인이죠. 확인. 준법률 행위적 행정에서 확인이죠. 돈 주는 거. 그러면 그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군 참모총장한테 인정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고요. 그냥 국방부 장관이 권한 갖고 있는 거고 권한행정청이 처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급 결정 또는 지급 거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해군 참모총장은 그냥 중간 단계라고. 중간 단계에서의 단순 절차. 예, 지급 절차예요. 지급 절차. 그러니까 권한이 넘어가는 거냐 이거야. 권한 안 넘어간다고요. 권한 넘어가는 문제 아니고 권한 첫 번째 하나. 그 다음 두 번째 뭘 생각해 보냐면 얘가 이렇게 추천 거부를 해버리게 되면 지급이 무조건 필연적으로 거부되냐 이거야. 그건 아니라고요. 얘가 추천을 한다고 무조건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얘가 추천을 거부한다고 돈을 못 주는 것도 아니에요. 만약 그런 식이라면 또 장래 위험 이렇게 들어갈 수 있었겠지. 하지만 얘가 추천한다고 돈 주고 추천 안 한다고 돈 못 주고 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뭐라고? 단순 절차니까 단순히 내부적 행위로서 처분이 아니다. 이게 결론이 되는 겁니다. 네, 잠깐 쉬었다가 당사송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분 휴식하시고 11시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